안녕하세요. 보안제기 PR입니다. 4편 보안솔루션 엔지니어 되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전 1, 2, 3편 링크는 위에 걸어두었고요. 참고로 5편은 포렌식 전문가, 6편은 보안 컨설턴트, 7편은 보안솔루션 개발자를 다룰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수학, 물리를 꼭 잘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를 많이 주셔서 이야기 드리면 수학적 지식, 물리적 사고를 요하는 것이지 수학을 못하면 정보보호 전문가가 못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넣으면 수학적 공식처럼 답이 나오게 되는 프로그래밍을 짜는데요. 여기서 수학적, 물리적 사고력이 필요한 것이며 성적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학, 물리 못해도 정보보호 전문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밑으로 고고싱. 시스템 엔지니어 범주에 서버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도 있지만 저는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며 보안 솔루션에서도 네트워크 기반의 방화벽, IPS, IDS, 안티 디도스 등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 관리했습니다. 시작은 방화벽 개발 업무로 시작했지만 장시간 C 언어, 자바와 싸우다 보니 장비를 다루고 몸으로 움직이며 외부 활동하는 것이 시간도 잘 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 보직을 변경했어요. 개발 업무는 한 2년 정도 하였고 그때 고생한 것이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정보보안 관리자로 있으면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프로그래밍을 짜서 업무를 개선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안 관리자 편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엔지니어로 처음 다룬 장비는 CQI 방화벽과 주니퍼 SSG3G인데요.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는 표를 보시면 여기입니다. 주 업무는 네트워크 기반의 장비형 솔루션, 방화벽이나 UTM, IPS, 웹방화벽, 안티디도스, 락 등이 있겠고요. 엔드포인트 기반의 에이전트형 솔루션, 대표적으로 백신이나 DLP, DRM 등이 있겠죠. 역할과 제조사, 벤더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은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공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연히 서버에 대한 이해도 포함되어야 하고요. 컴퓨터 공학에서 배우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 컴퓨터 발전 과정부터 폰 노이만이나 비폰 노이만, 하버드 구조, 그리고 진법, 이진법 정수, 십진법 정수, 에러 검출 코드, 컴퓨터의 기본 구조와 프로세스 구성 요소, 메모리, SSD, 인터럽트 등등등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도서는 최신 컴퓨터 구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다면 두 번째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OS가 나오고 그 중에서 리눅스에 대해 깊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보안 솔루션의 거의 모든 장비들이 리눅스 기반에서 돌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제품 도입을 위해서 검토하다 보니 중국 제품 중에 안티디도스 솔루션이 윈도우 서버 기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만큼 리눅스 머신에서 대부분이 동작을 합니다. 보안 솔루션 초기에는 유닉스를 사용하는 제품도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리눅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CQI 초창기 모델이 유닉스였어요. 라인업이 변경되며 NXG, 현 NF2 모델을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추가로 C 언어를 잘 아시면 리눅스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리눅스가 C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인데요. 저는 개발 업무를 C로 시작하여 그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안 솔루션은 C나 C++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요.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의 이해입니다. 컴퓨터와 OS를 다룬 다음에 정보보안 공부일 것 같지만 사실 보안 장비도 네트워크 단에 설치되는 장비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실제 보안 장비 방화벽 L2, L3 구성을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구성이 바뀌는데요. 표를 보시면 L2, L3 네트워크는 OSI 7레이어, 7계층의 2계층 데이터 계층과 3계층 네트워크 계층이며 망 구성을 작업할 때 네트워크 엔지니어와 내부 시스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최적의 네트워크 구성을 협의하여 망을 디자인합니다. 스위칭과 라우팅 공부는 필수이며 고급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추가로 이중화, HA 구성을 위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LACF 등도 이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스패닝 트리와 LACF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스패닝 트리란 스위치나 브릿지에서 루핑을 막아주기 위한 프로토콜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경로가 2개 이상이 존재할 때 1개의 경로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끊어두었다가 사용하던 경로에 문제가 발생할 때 끊어두었던 경로를 하나씩 살리는 프로토콜입니다. LACF란
링크를 감지해서 회선의 양 끝단, 링크의 업, 다운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중화 구성일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좋은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는 보안 영역 외에도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의 영역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초기에 네트워킹, 해킹도 예방할 수 있고요. 장애 및 공격 이벤트 발생에도 신속하게 조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각 보안 솔루션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이나 주력으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공부하고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품 소개서와 운영자 매뉴얼도 구글링하거나 관련 카페를 통해 구하셔서 꼭 보셨으면 합니다. 보통은 방화벽이나 UTM으로 공부를 먼저 시작하고요. IPS나 웹방화벽, 안티디도스, 안티-APT 등등으로 솔루션을 확장하여 꾸준하게 업데이트되는 보안 장비, 버전, 그리고 솔루션에 대해 공부하고 최근에는 가상화 기반의 서비스와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 아스나, 파스, 사스 등도 공부하실 게 많은 영역입니다. 아스나, 파스는 저희 내용을 적어서 올려놓았고요. 카페 쪽에서도 올려놓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제가 사스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소프트웨어 애지어 서비스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사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메일 서비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자는 이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메일을 백업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서비스 형태로 원하는 단말기, PC나 타블렛, 스마트폰 등에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간을 늘려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이용해 사진이나 연락처 파일을 올리고 다운받는 서비스를 사스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세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많은 기업들이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고 있어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도 꼭 공부하시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강조한 실습을 통해 구성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로 취업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5편은 포렌식 전문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